네, 근데 오빠가 얘기하셨던 그 즉시성과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자녀의 부모잖아. 근데 큰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달랐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가지고 물론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아이가 빨리 적응해 주길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근데 그게 내심 아이가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한 행동과 말들이 내심 이렇게 아이한테 다 같이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도 둘째 가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했거든. 근데 그때 첫째한테 진짜 모질게 한 것들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해. 그래요. 뭐 맞벌이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맞벌이를 안 하고 외벌이를 해서 충분히 풍요롭지만 그 엄마의 그 정서적인 상태가 항상 건강해야 그것들이 채워지는 건데 맞아. 엄마의 정서적인 상태가 항상 건강할 수가 없지. 상담을 공부했는데도 항상 건강하지 않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냥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그 어떤 양질의 계속 그 자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자원인 거잖아. 근데 그 양질의 자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부모들 상담할 때 그냥 그 자체로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문제가 아니고 외벌이든 맞벌이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말도 빼고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좋은 자원이 돼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면 훨씬 더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가 그 밤에 그 전에 이제 가고 싶지 않다고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얘기한 이후에 그래도 어린이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재밌는 것이 있을 거야 호기심을 좀 자극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갔는데 밤에 이렇게 울면서 막 가기 싫다고 한 게 며칠이 되니까 이건 아니겠다고 싶어서 제가 어린이집을 그만 보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한 달 조금 지나고 나서 근데 그때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이가 적응이 힘들다고 하셔서 여기서 포기하시면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아이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게 의미가 없겠다. 아이한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양육을 하기 시작하다가 막내가 이제 막상 태어나고 이제 제 손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어린이집 등원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돌 될 즈음에 둘을 같이 어린이집을 등원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예전에 어린이집을 퇴소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불안들 있잖아요. 첫 번째 적응을 못했는데 두 번째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꼭 같이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수소문을 해서 이제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가고 싶지 않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일을 같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맞벌이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분주한 상황이었거든요. 뭐 면접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조금 일찍 뭐 하원하는 시간 날들도 있었지만 아이가 가 있는 이제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좀 되고 시간들을 좀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을 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환경적인 이유로 또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겨우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 이사로 인해서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번 반복이 됐잖아요. 적응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다시 바뀌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유치원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물어보거든요. 월요일은 언제 되는지, 유치원에 언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처음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일을 좀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말, 올 초 이렇게 됐는데 그때 아이의 마음을 그런 즉시성에 대해서
제가 과연 이제 적절한 반응들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좀 들고. 근데 항상 죄책감을 가지는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한테 주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항상 똑같은 거는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결핍을 줄 수가 있. 내가 100% 결핍이 없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결핍을 주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도 아이가 지금은 월요일에 언제 되나 유치원을 가려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한 부분이 있고 적절한 제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잘못해줬다고 해서 그걸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시간보다 그걸 고민할 시간에 더 잘해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더 잘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도 분명히 스스로 성장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항상 즉시성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는 아이들이 하다 안 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요즘에 아들러가 많이 꽂혀있지만 아들러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응석바지 아이가 정서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만큼 응석바지 아이들이 심리적인 발달이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경계는 또 적절히 그어줘야 되는데 항상 그 적절히가 어렵지. 그럼 오빠는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과 분리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분리불안이든 정서적 불안이든 뭐 세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줄기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까봐 불안한 것과 그냥 정서적으로 내가 불안한 것들이 불안 자체가 굳이 가르지 않아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불안이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고 불안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 자체를 이제 한번 탐색을 해봐야겠지. 이 아이가 커오면서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냥 타고난 기질이 좀 다른 아이보다는 덜 독립적이어서 좀 어려움을,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을 거고 양육 과정에서 약간의 결핍이 또 영향을 주는 게 있겠지. 여러 번 좌절을,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좌절을 경험해서 그거에 대한 포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포기하기 싫으면 내가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 이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불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보다 보면 어느 쪽으로 더 이제 무게추가 더 많이 기울어 있냐를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불안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불안을 어떻게 다뤄줘야 될까? 그 불안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스트레스잖아 그게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게끔 끌어줘야 될까가 오히려 왜 불안하지? 보다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하게끔 이 아이한테 스스로 해소할 수 있게끔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같이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그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우리 아이를 불안하게 키웠나 봐 이거보다는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지금 해소하지? 이런 것들. 저도 그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아이를 불안하게 키웠네? 나는 왜 그렇게 아이를 키웠지? 제일 잘하는 네. 자체 자체. 첫 번째 그것과 두 번째 나는 왜 불안할까? 거기에만 이렇게 몰입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이가 어떤 상황,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안을 좀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랑 갈등이 본인이 이렇게 중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나 이럴 때 좀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탐색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던 건 어머니 불안이 너무 높으세요. 막 약간 이런 말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 높은 거는 나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아마 저는 상담을 공부했는데도 이런 불안을 계속 느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이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불안에 대해서 내 자신을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어째서 내가 이런 불안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가 좀 건강해야지 그리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아이한테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의 등을 보고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엄마가 많이 불안하면 아이도 그 불안을 따라 배우게 되지. 이게 내가 불안한 거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는 불안이 높은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는 지금 내가 애를 키우면서 한 가지 정도 있거든. 본인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나는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엄마랑 같이 출근하다 엄마가 휴가를 쓰고 나랑 하루 종일 그냥 같이 길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퇴근하고 와서라도 잠깐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네, 그래서 이제 막 지금 이제 우리 첫째 줄 때는 막 땀을 흘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 엄청 좋아해서 그냥 일단 나가고 자전거도 타고 놀이터도 놀고 근데 그거를 그냥 놀이터에 보면 이런 부모들도 많거든. 놀아라? 그리고 이게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냥 긴 시간일 뿐이지 양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놀고 뭐 하면서 노는지 놀고 같이 의사소통하고 같이 띄워주고 내 몸이 좀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러면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면 정말 거짓말을 짓다가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렇게 놀고 씻고 나잖아? 그럼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아.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그냥 피곤하니까 책을 읽어달라고 와서 책을 읽으면서 잠들기도 해.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편안해진 상태니까 잠이 들거나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거잖아. 그것들이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거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야. 그래서 그냥 안 되면 데리고 나가. 그리고 핸드폰을 나갈 때 웬만하면 놓고 가. 왜냐면 집 앞에서 놀 거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집으로 가면 되니까 왜냐면 핸드폰 있으면 자꾸 만지게 돼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놓고 가. 이제 특별히 애들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을 갖고 가긴 하는데 최대한 의식해서 핸드폰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애들하고 뭘 하려고. 그게 내 방법 혹시?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좀 표현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빠는 같이 놀아주는 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스킨십을 좀 좋아해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약간 이제 무뚝뚝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잘 어려운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눈 맞춰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엄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어느 날부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학교 재미없어 엄마 가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제 다른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이런 방학 기간에는 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또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고 조금 일찍 데리러 간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이제 하는 것들이 조금 아이의 불안을 제가 내보낸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엄마는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걸 더 좋아하네? 예를 들면 그런 거보다 같이 방법을 찾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랑 대화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근데 그게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결과를 꼭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오롯이. 그래서 이거를 찍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양육이 잘 되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좀 심리적으로 단단한 아이가 어떨 때는 또 융통성 있는 아이가 될 텐데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